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승천 벌써 11월이 마지막 거래일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12월도 이제 곧 성큼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목요일 방송 책임지러 저 주쌤, 여러분들의 주식 선생님, 신호등의 창시자 김도영이 오늘도 방송 책임지러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곳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 중에 우리 일상에 분명히 한 곳이 있거든요. 어딘지 아십니까? 그렇죠. 여성과 남성들의 따로의 독립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우나를 가면 우리가 세상 사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간만에 이제 빠르게 오면서 사우나에 잠깐 돌려서 땀도 좀 빼고, 제가 좀 뽀얘졌나요? 네. 그러고 왔는데요. 40대, 50대 우리 아버님들이 좀 많이 계셨습니다. 보니까요, 세상 사는 이야기들, 누구는 차를 밟았다, 또는 세상에 어떤 내 월급 봉투가 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고요. 흰머리도 많이 보이셨는데요. 그 중에 저도 주쌤, 직업병일까요? 많이 들었던 건 주식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종목명도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솔깃한 내용들이 있었냐라고 물으신다면 솔깃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가 또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화 드리고 다시 방송국으로 온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뭔가 세상에 사는 이야기들 또는 들리는 이야기들, 종목의 이야기들 들으셨을 때 어떡하더라 라는 카더라 통신에서 종목을 들었더라도 정확한 핵심 포인트와 시황관이 필요하겠죠. 자, 이런 일상에 숨어있는 종목의 글들 또는 종목의 생각들, 이것을요 저희 주식 승천이 오늘은 풀어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요 16.96포인트 상승 마감 계속해서 우상향 일단은 가고 있습니다. 2045.77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3.87포인트 상승 마감한 515.52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 0.4원 상승 마감한 1061.5원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또한 파생시장 극명하게 좀 달렸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확대되는 반면에 금융투자 창구 쪽에서의 누적 포지션마저도 매도로 전환시키는 서로 간의 양극화 현상이 나왔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시장은 같이 웃었습니다. 종목별들이 개별적인 보단 산발적도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우리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과연 선방을 했는지 아니면 더 추가적인 수익을 냈는지 궁금하거든요. 멘토분들의 수익률 확인하러 포트폴리오 점검하러 출발합니다. 네, 운영 원칙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에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적용해서 저가 편입이 분명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시초가다라고 언급됐을 경우는 반드시 시초가로 편입이 시도됩니다. 포트폴리오는 최종 최대 부분에서 5종목으로만 운영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멘토링을 따라 하시다가 내 종목이 안 보인다라고 하실 때는 어김없이 게시판과 그리고 주식승천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입니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스페코 1.12% 상승 마감하면서 5.4%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겠고요. 5종목 비타 땡땡까지 광동제약이 마이너스 0.7% 들어오네요. 일단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자화전자가 금일장 2.97% 상승 마감을 하면서 8.2%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이효열 멘토 전 종목 모두 다 플러스권으로 들어와 있고요. 최근에 주식 승천이 9시로 바뀌면서 꾸준한 수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심팩이 1.36% 상승 마감한 0.8% 수익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엑서스 바이오가 조금 아쉽게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에서 전 종목이 플러스권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리베트가 금일장에도 0.91% 상승 마감을 하면서 전략이 좀 바뀌었었죠. 수익률 14.4%를 기록하고 있겠고요. 3호 개발이 조금 아쉬운 약 손실 구간에 있지만 5종목 믿고 가보자라는 의견으로 강력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명예전당 나홀로 계시죠?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금일 풍력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움직였습니다. 동국 SNC가 역시나 4.05% 상승 마감을 하면서 현재 수익률을 매수가 부근으로까지 끌어올려 놓은 모습이겠고요. 4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나무누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롯데제가 금일장 0.98% 상승 마감하면서 1.2%의 약수익 구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드코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빙그레가 금일장 5.73% 상승 마감, 드디어 승천 날개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97,000원에서 목표가를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빙그레 목표가 10만원까지 강력홀딩 의견을 주셨고요. 세 종목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MK트렌드가 7,810원으로 신규 포트에 편입되었습니다.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어느새 5종목이 꽉 찼네요. S에너지 4.20%, 오늘 대체에너지들의 강한 반등세가 좀 들어왔더군요. 4.2% 상승 마감하면서 4.6%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수익률 1인데요. 하림홀딩스가 오늘 또 올랐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리드코프가 3.08% 상승 마감을 합니다. 리드코프가 23.7%의 승률을 들어오고 있겠고요. 전일장 아쉽게도 이지바이오를 분명하게 매도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5,170원에 0.4% 강수익 구간으로 이익 실현 약수익 구간으로 포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 종목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하림홀딩스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로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에버다임이 금일장 2%의 상승 마감을 오면서 5%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벽산 역시 22.4%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시 좋은 모습으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한번 볼까요? 네, 정재훈 멘토의 리드코프, 와, 2위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23.7%를 기록하고요. 이상로 멘토의 벽산이 바짝 추격합니다. 22.4%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김용준 멘토의 이라이콤 16.5%의 4위를 기록하겠고요. 이율 멘토의 성화이텍 16%를 기록하면서 5위권에 당당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수익률 1위 눈치채셨죠? 정재훈 멘토의 하림홀딩스가 금일장에도 수익률을 보태면서 44.2%를 기록합니다. 이건 닭다리가 아니라 닭 날개에다가 제대로 다른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같이 멘토링 하시는 분들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전당 한번 볼까요? 네, 예병군 멘토의 성우전자 24.2%인데요. 아무래도 예병군 멘토가 이 금메달을 내어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내어줄 것인지 궁금하네요. 이게 닭날개를 먹으면 날아간다 그러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림홀딩스, 좋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또 리드코프, 이제 더 이상 대부업체 아니다. 그대로 지금 전략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우리 멘토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1, 2위를 모두 다 기록하고 있는 정재훈 멘토, 그리고 이에 맞섭니다. 벽산으로 수익률 3위를 당당히 기록하고 있는 이상로 멘토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두 분은 뭐 포트폴리오만 보더라도 좀 흐뭇하시고 또한 우리 샘플러스 가족분들한테도 고맙다라는 부분은 아직은 조금 섣부르지만 축제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상로 멘토.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늘 뭐 이상로 멘토 때문에 제가 세상에 좀 알려졌습니다. 네. 노총각이란 사실이.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종목, 맛배기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크리스마스에 원래 산타클로스가, 착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는 제가 12월 달에 꼭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으로. 지금까지는 맛보기를 보여드렸고요. 다음 달에는 좀 더 강력한 종목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채널 고정을 좀 해주시고, 이어서 5장 AS를 좀 해드릴게요. 네. 한번 보시면 일단은 에버다임부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거 한 세 가지 선, 바로 삼로 기법인데, 하단 자체 지금 7,500원대는 강력한 지금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만큼, 현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더 보셔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에 어느 정도 베팅이 들어가고 있지만 지금 기관이라든지 아니 투신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경기 순환주 그리고 하방에 있는 낙폭과대 종목군을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에버다인 같은 경우에도 경기 순환주 그리고 경기 회복주죠. 그래서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남아있다. 그래서 저는 에버다인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신고가 간다. 그래서 지금은 하단 자체에 조정이 나올 뿐이지 밑에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거래량이 벌써 다 말랐습니다. 거래량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인 만큼 오늘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도 쉽게 양봉을 올리는 모습이었거든요. 물량이 상당히 가벼워졌기 때문에 곧 신고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신호로 좀 더 받아들이도록 하겠고요. 벽산이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벽산. 네. 최근에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벽산 같은 경우에 걱정이 없습니다. 사실 벽산을 뭐 20%, 30% 수익률을 보려고 제가 들고 왔던 종목도 아니었고요. 지금 반대편에서는 벽산건설이 한창 달려가고 있습니다. 곧 그런 파동 자체, 그리고 배당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뜨겁기 때문에 곧 벽산이 추가적인 신고가 패턴을 나타내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종목군 꼭 한 번 더 체크하시고 매수 타이밍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면 무조건 수익 날 수밖에 없다는 거 꼭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어서 시그네틱스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보던 패턴이죠. 맞죠? 낙폭과대를 어느 정도 이루고 난 다음에 바닥권을 다지고 그 다음에는 어떤 봉이 있을까요? 바로 양봉 패턴이 나타나는 그런 전형적인 차트 패턴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리에서는 강력하게 홀딩 하시는 전략이 가장 필요하겠고요. 지금 관점에서는 어차피 바닥권에서 잡았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인 플랜 한 달 이상만 들고 가시더라도 틀림없이 수익이 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에서 이상로 멘토가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여러분들과 저는 성인이죠? 성인이기 때문에 저희는 또 투자자이고요. 그래서 좋은 종목으로 선물을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해준, 그러면서 포트폴리오 점검도 마무리해봤습니다. 자, 정재원 멘토, 1위, 2위, 일단 축하드린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한다고 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당황스럽습니다. 네. 오늘, 방송용으로 제가 진짜 할 수 있으면 그냥 막 하고 싶은데요. 뭐 막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조금 거드름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 2위 일단 축하드린다고 말씀 좀 드리겠고, 오늘 장에서도 다시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달리는 말의 채찍질 계속 유효한 건가요? 예, 일단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빠지는 종목군들보다는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그 우려를 범하는 부분들이 상승장에서 많이 빠진 종목군들을 매매를 한다라는 거, 그 자체가 좀 잘못된 그런 오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수급이 좀 좋은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같은 경우의 흐름들을 좀 잠깐 보면 대형 섹터들 중에서 다 유난히 좀 눈에 보이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있었습니다. 바로 SK 하이닉스 그리고 SK CNC 같은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SK 그룹주들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미리 좀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내년 시장에서 대형 그룹사들 중에 한 번에 큰 폭의 상승을 할 종목군들이 덜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미리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 AS를 먼저 좀 하나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림홀딩스가 금일 신고가의 좀 흐름들을 지속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가능한 부분들이고 추세대가 상승 추세대로 확연하게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를 잠깐 보시면 거의 이제 매물대를 다 장악을 한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기는 아마도 한 번쯤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더 이 구간을 좀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하고,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지금 자리대에서는 따라 들어가면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잠깐만요. 네. 하레몰디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 39% 수익률을 내거나 40% 막 육박해서 넘어설 때 자신있게 또 추가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거나 추격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전략을 좀 세울까요? 일단은 11선을 좀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11선 하겠습니다. 가격대가 어느 정도죠? 자, 지금 11선이 3,700원입니다. 약간 핑크빛 이 선이 11선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약 한 3,700원 정도입니다. 그 자리대 종가 자리가 어느 정도 이 몇 거래일 전이죠.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급등이 나왔었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대가 약 한 3,700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대를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리드코프입니다. 더 이상의 대부업체가 아니다라고 네, 말씀을 그러니까요.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게 된다면 이제 바닥을 좀 탈피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상승 N자형의 모습들이 타고 나가고 있는 그런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 중엔 이 예병군 멘토께서 혼자 명예 전당에 입성을 해 계시는데요. 저도 함께 동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 좀 긴장하시겠네요. 이제 자, 여전히 되니까. 수급은 좀 괜찮다라는 부분들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약간의 좀 매도가 나왔는데요. 그 공백을 기관이 자연스럽게 좀 메꿔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일단 그 수급에 대한 공백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일단 매수 진입 단계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알겠습니다. 뭐 이지바이오가 일단 포트에서 제외됐기 때문에요. 아마 다음 종목이 하레몰딩스, 그다음에 리드코프의 제2, 제3의 종목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우리 멘토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멘토들이 준비한 시간입니다. 과연 시황관 그리고 어떤 종목을 가지고 탑픽으로 선정이 되는지 궁금한 부분인데요. 연말 장세 부분까지 살짝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가족분들의 계좌를 승천시키는 그 시간, 종목 발견 신받다 출발합니다. 네, 멘토들의 전략을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는 시간이겠죠? 종목 발견 신받다. 오늘은 이상로 멘토가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기사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홈쇼핑주들이 연말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홈쇼핑주들은 최근 모바일을 통한 판매 증가와 함께 연말 쇼핑 성수기를 앞둔 기대감에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향후 국내 소비 경기의 완만한 회복 전망 속에 저가 채널 선호 및 시간 절약형 구매 편의성 추구 성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업종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라는 기사를 한번 발췌해봤습니다. 그래요. 날이 너무 추워졌습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쇼핑을 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따른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은요? 네, CJ 옷쇼핑을 준비했습니다. 오호, CJ 옷쇼핑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정재원 멘토는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 그래, 홈쇼핑주의 연말 성식이 강세 보인다. 탑픽 종목은요? 이제 저도 CJ 옷쇼핑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하, 두 분 모두 다 CJ 옷쇼핑을 탑픽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글쎄요, 조금 의외입니다. 지금 홈쇼핑주가 승승장구해서 거의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상승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왜 현대홈쇼핑, GS홈쇼핑이 아닌 CJ 옷쇼핑, 말 많고 탈 많았던 기업이었잖아요.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이상규 멘토. 네, 일단 김도영 앵커가 저번 시간에 이런 추이가 다가온다고 말을 했었죠. 네. 통찰력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시청자분들이 좀 더 시청을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홈쇼핑 관련주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솔직히 홈쇼핑으로 매매 트레이딩을 안 했고요. 네. 전 뭘로 했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택배로 했습니다, 바로. 네. 아니, 왜냐면 네. 우리가 뭔가 물건을 사면
가져다 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택배 아저씨 분들이 많이 가져다 주시잖아요. 그래서 택배주가 당연히 가겠다고 골판지 업체들도 좀 봤는데 골판지는 좀 별로였는데 홈쇼핑도 계속 가길래 네.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도영 앵커와 역시 친하게 지내야겠구나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뭐 일단 CJ 홈쇼핑을 뭐 골랐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요. 일단 CJ 홈쇼핑이 영업을 잘하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바일 쇼핑에 보면 요즘 돼서 뜨는 게 소셜이 한계가 있는 게 바로 CJ 오클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 부분을 한번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모바일 쇼핑과 그리고 홈쇼핑 자체의 연계성이 상당히 뛰어난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대 홈쇼핑은 모바일 쇼핑으로 뭘 할까요? H몰이라는 것을 하겠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할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적은 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에 띌 수 있는 부분이겠고, 그리고 우리가 CJ 홈쇼핑 같은 경우에 채널을 돌리시다 보면,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게, 저는 거기에 해당한 직원이 아닙니다. 뭐, 임직원 절대 아니고요. CJ 홈쇼핑 같은 경우에 세트 상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홈쇼핑 채널을 돌리다가, 이제 CJ 홈쇼핑 채널을 보면, 네. 시중에서는 이런 세트 상품이 없었는데, 얘들이 어떻게 이런 세트 상품들을 구성을 했을까? 에서 이 종목을 먼저 찾기를 시작했었고요. 다른 기업에서도 못하는 것을 얘들은 특판으로 낼 수 있구나. 그만큼 영업력이라든지 아니면 할인 혜택까지도 상당히 풍부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구입하는데 당연히 옆집에 아무개 씨도 구입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만큼 지금은 모바일 쇼핑과 지금 홈쇼핑 자체가 연계성이 상당히 뛰어나면서 TV 광고를 내면 어떻죠? 광고비가 상당히 많이 들게 되죠. 하지만 모바일 쇼핑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가 그만큼 안 든다는 점. 그러면 당연히 기업적인 입장에서는 마진이 좀 더 남을 수가 있는 구조가 되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더 선택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J 쇼핑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바로 해외 사업에도 진출을 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쪽에 기반을 다지고 난 다음에 2014년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회복 성장, 그만큼 순익 분기점을 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해서 여기에 지금 달리는 모습, 오늘도 달린다. 대신 내일도 한 번 더 달리고 내년까지 달리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요. 자, 그러면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미국에서는 최대 소비의 날이 왔죠. 블랙 프라이데이가 왔는데,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게 그냥 추이로만 볼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이상금 멘토. 전체적으로 홈쇼핑이 지금 실적 추이에 대한 기대치를 보면요. 네. 이 미국에서도 최대 소비의 날이 온 것처럼 이 추가적인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앞으로 좀? 네, 그렇죠. 일단은 12월 달까지는 무리 없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저희 집만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일단 12월 달이 되면 들뜨는 분위기가 생기죠. 거기에 이제 뭐 부모님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또 와이프 선물 그리고 또 처갓집 선물 이렇게 또 마련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주쌤 선물도 우리 이상형 멘토가 또 주시지 않을까. 이쁜 여성분이 나타나서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러면 좋습니다. 그날이 혹시 온다면 제가 방송을 살짝 결박을 할 수도 있다. 아니면 제가 선물로 여성을 뭐 섭외를 그거 생방송일 때 이따가 끝나고 따로 얘기를 해주시죠. 너무 사심이 좀 있는 거. 선물로 소개팅 좋습니다. 네, 그만큼 일단은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연말이 되면 좀 정리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거든요. 네네. 그러면 소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들뜨는 분위기 그리고 크리스마스라는 분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당연히 홈쇼핑이라든지 모바일 쇼핑 쪽에 좀 더 클릭 빈도수가 높아지지 않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네이버나 다음에 실시간 검색어를 보면 쇼핑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구매 욕구가 상당히 강한 시기로서 우리가 좀 더 지금은 홈쇼핑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쇼핑 쪽과 연계가 되어 있는 쪽에 한번 초점을 잡고 난 다음에 꾸준히 지켜보시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참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년 12달 중에 11개월을 열심히 달렸기 때문에 12월 달은 그래도 웅크렸던 지갑을 좀 열고 마무리를 짓기 마련이거든요. 정재훈 멘토, 현재 소비 종목군들 쪽이 상당히 강하게 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과연 수익률 게임에서 이 IT 부품 쪽의 박리담회 쪽, 그러니까 IT 부품과 완제품 쪽의 전자 수익률 게임보다 이 소비 쪽으로 집중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유리할까요? 글쎄요.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지금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일단 지금 현재 수급이 뒤따라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주도주의 역할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좀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어느 정도 이 주도주의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정별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거든요. 근데 일단 몇몇 IT 섹터나 소재 섹터를 좀 보게 된다면 정별 종목군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매물을 좀 벗겨내야 될, 즉 숨고르기가 나타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들입니다. 그런 상들을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이 홈쇼핑 관련주들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CJ 홈쇼핑 같은 경우는 국내 이 내수 쪽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도 진출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들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수혜도 좀 따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 한쪽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에도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개선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화답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일단 상승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을 편승을 해야지만 좀 더 안전한 그런 수익이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두 분께 조금 궁금한 얘기를 하나 더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 홈쇼핑 관련주 같은 경우는 내수 소비 쪽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최근에 해외 판로를 특히 중국 쪽으로 많이 여셨죠. 정재훈 멘토도 지금 CJ 홈쇼핑이 중국 쪽에 가장 빠르게 진출했다는 얘기를 포인트로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시장이 조금 안개송이죠. 우상향은 가고 있지만 경기 방어 성격 쪽으로도 지수 방어 쪽으로도 계속 가는 것으로 안전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상로 멘토. 네. 일단 지수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저번 주 목요일 날 제가 선의 기준선 3개를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단 밴드, 중간 밴드, 상단 밴드를 잡아드렸었고요. 그래서 목요일이 이때였죠.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오른다. 주식은 오를 수밖에 없다. 지금은 중간 밴드와 하단 밴드 사이에 있을 때는 어떤 포지션을 취하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매수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취해서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단 밴드까지 내려갔을 때는 추격 매수, 그리고 물타기를 통해서 좀 더 매수 비중을 늘리셔야 되는 전략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상단 밴드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상단 밴드가 올라올 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느 정도 저항권에 부딪히는 모습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가 잘 달려줬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었던 것은 바로 전차 군단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바닥권에 있던 종목군들을 이끄는 것은 바로 기관의 세력들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내수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위기를 타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악재가 없다는 거, 그리고 호재가 없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가장 좋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IT 지금 하이엔드급과 또 보급형 모델로 좀 나뉘게 되죠. 그러면서 또 실적 차이, 그리고 주가 차이도 상당 부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내수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을 이끌 수 있는 단 하나의 히든 카드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었고요. 그래서 지수와 같이 한번 연관해서 본다면 일단 내일 갭 상승이 일어나지 않으면 무조건 저는 조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만약 내일 갭 상승이 생긴다면 그때는 지금 들고 계시는 종목군들을 무조건 홀딩 하셔야 되는 자리. 그래서 오늘 만약에 포지션을 같이 멘토링을 들으셨다면 절반의 이익 실현을 무조건 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대신 홈쇼핑이라든지 아니면 내수 관련주들은 조금 더 홀딩하면서 시장의 시세가 낼 때마다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추가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지금은 좀 더 보유를 하시자. 드디어 빛이 왔습니다. 조연이 주연으로 바뀌는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정재훈 멘토, 또 제가 시청자 입장도 있고요. 저 자신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자, CJ 홈쇼핑 중국 쪽 부분에 대한 루머 부분에 말 많고 탈이 좀 많았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이번 실적, 4분기 실적과 1분기 실적은 좀 더 호전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좀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뭐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우려가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중국에 진출했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락앤락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어닝 쇼크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반면에 일단 CJ 오쇼핑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좀 괜찮을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제일 먼저 홈쇼핑 이 기업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중국 시장에 좀 성장을 안착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크게 대한 매출에 대한 비중이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실적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모멘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중요하지만 환율적인 부분들을 함께 놓고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좌측에 있는 거는 원달러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건 엔달러입니다. 근데 과거 작년 같은 경우 하반기 때부터 상당히 좀 전체 수출주들의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시기 때 올라갔던 섹터들이 제약 섹터가 상승을 했었고요. 화장품, 그리고 유틸리티, 섬유, 의복 이런 쪽 섹터들이죠. 즉 내수 섹터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원화가 강세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엔화 또한 마찬가지로 약세의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러한 흐름들이 작년 하반기 때와 유사한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들 섹터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에 대한 모멘텀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된다면 상당히 좀 아까 김도영 멘토께서 물어보셨듯이 IT 섹터가 좀 더 낫겠느냐 아니면 내수 섹터가 낫겠느냐 이런 부분들 질문하셨었습니다. 물론 IT 섹터 중에서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지만 지금 환율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내수 쪽 섹터가 조금 더 유리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지수의 위치 부분도 우리 이상로 멘토가 잘 짚어주셨지만 단기적으로 일단 고점이 온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관련 종목군들을 일단 차익 실현 준비를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이 부분에서 과연 경기 민감 쪽으로 잡혀있는 IT 섹터 쪽이냐 아니면 이렇게 내수 소비 쪽으로 있는 경기 방어 쪽 성격을 갖고 있는 홈쇼핑과 관련 종목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재훈 멘토는 현재 원달러 환율치와 엔달러 환율 추이를 보면서 원엔 환율 부분까지 언급을 해주시면서요. 전반적으로 일단 내수 소비 쪽으로 좀 집중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한 위치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결론을 좀 얘기 드려보니까요. 경기 민감주보다는 역시 연말 부근에 대한 일부 소비 쪽에 따른 곳으로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이 두 분께서 언급하신 내용을 상세하게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종목 발견 신봤다 부분의 핵심 주제는요. 뜨겁게 달아오른 홈쇼핑주. 바닥에서 미리 선취적으로 사놓았다라면 기대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는데요. 추격 매수하신 분들도 성장성 어디까지 가는가 되게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날씨가 급속하게 예년도 대비해서 더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수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로 멘토 오늘도 달린다. 지금 현재 기분에서 홈쇼핑 관련된 내수 소비 쪽은 추가적으로 더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주셨고요. 정재훈 멘토 역시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는 내용을 좀 주시면서요. 현재 환율 추이를 봤을 때도 경기 민감주보다는 내수 소비 쪽과 경기 방어 쪽이 좀 더 유리한 시점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오래간만에 의견이 부합되면서 탑픽 종목으로 CJ 옷쇼핑을 주셨습니다. 현대홈쇼핑과 GS홈쇼핑보다는 CJ 옷쇼핑이 중국 발수의 부분과 함께 CJ 옷클락 부분 때문에 최대 수혜다라고 언급해 주셨네요. 자, 이제는요, 샘플러스 가족분들의 계좌를 승천시키는 그 시간입니다. 승청주 시간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앞에서 소비 관련 쪽 얘기를 좀 해주셨고, 저도 장 측면에서 택배 관련주도 언급을 했고, 골판지 쪽도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두 분이 과연 내일장 승천주로 이 소비와 관련된 경기 방어 쪽으로 가지고 와주셨을지 저 궁금합니다, 사실은. 늘 앞에서 이슈하고 좀 다른 종목군들이 많이 편입이 됐는데요. 내일장 승천주, 과연 어떤 종목 갖고 나오신다?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내일장 승천주로
이상로 멘토는 KMH를 통신 관련 쪽으로 가지고 나오셨고요. 정재훈 멘토는 IT 소비 쪽에 낫다 그러셨는데 실리콘 웍스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제가 진행을 하면서 늘 당황을 가장 많이 하는 시간이 이 내일장 승천주를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앞에 이슈와 좀 판이하게 다르게 나올 때가 있는데요. 자, 일단 이상로 멘토의 KMH 통신 쪽으로만 상당히 많이 나왔죠. 방송통신 쪽으로 체질 개선을 했는데요. KMH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MH 말 그대로 송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KMH 같은 경우에 왜 제가 여기에 키포인트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낙폭과대라는 거기에 대한 키워드를 좀 더 부합하는 종목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일단 패턴 자체가 최근 들어서 가장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군.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군을 선택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KMH 회사 내부적으로 보험사업 부분을 지금 철수를 했거든요. 구조조정을 하고 인건비를 감축했다는 거죠. 자, 사실 보험사업이 은근히 이게 상당히 영업이익을 많이 높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매각을 하면서 우려감이 상당 부분 많았고 악재로 작용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악재 자체는 지금 선반영이 되는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인력 구조조정 부분도 지금 선반영이 먼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3분기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은 좀 더 늘었는 반면에 영업이익은 급감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안 좋은 실적까지도 벌써 다 반영이 된 구간이라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서 더 이상 안 좋게 나올 거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는 바닥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좀 더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4분기 그리고 1분기까지는 지금부터는 좀 더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광고 성수기라든지 아니면 채널 사업에 대한 매출이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요. 그래서 KMH 단순히 낙폭과대 그리고 삼로 기법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고요. 그래서 회사 내용보다는 좀 더 낙폭과대라는 부분에서 접근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같이 한번 KMH 보면서 삼로 기법을 좀 더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네, 차트를 통해서 삼로 기법 공개해 주시죠. 자, 일단은 차트를 크게 보십시오. 크게 보시면 변곡점이 딱 한 군데가 보이실 겁니다. 바로 이 지점 자체가 8,170원짜리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 반등이 먼저 우선적으로 크게 일어났던 자리였고, 그리고 이게 하단 밴드입니다.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는 8,500원이 중간 밴드가 될 수 있겠고요. 그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8,900원이거든요. 이 밴드 자체가 상단 밴드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상당 부분 나왔습니다. 이름하여 이게 제가 항상 박수권 상단을 돌파하는 데에 대해서 삼로기법을 대응을 하면서 이렇게 여기가 하단 밴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박수권 하단을 내려오는 종목군에서도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격대 자체를 8,170원 그리고 중간 밴드가 8,500원이 되겠죠. 8,500원이고 그리고 상단 밴드는 8,900원대로 대입을 해서 이 가격대를 한번 같이 보신다면 1차적으로 하단 밴드를 찍고 난 다음에 반등이 올라왔지만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단 밴드로 가지는 못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 날 갭 상승을 통해서 상단 밴드로 가려고 시도는 했으나 아직까지 실패를 하면서요. 다시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크게 주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중간 밴드 자체의 지지를 잃고 난 다음에 대신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내려온다는 것은 일부러 좀 더 주가 자체를 조정을 보이는구나,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가는 자리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아니나 다를까 거래량은 갑자기 증가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자, 아직까지 상단 밴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단 밴드를 대었을 때는 무조건 거기에 대한 반등으로 상단 밴드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들은 항상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강력하게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지 여기에서는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행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갭 하락이 나와서 하단 밴드 밑에서 내일 가격대가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저는 좀 더 해석을 하겠고요. 그래서 이 자리 같은 경우에 매수가로 대응을 하신 전략. 그래서 1차적인 매수 가격은요. 8,200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 밴드인 8,900원까지 홀딩 하시는 전략.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8,000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손절가를 짧게 잡아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이 자리에서 지금 지지가 안 나온다면 그때는 추세 이탈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로기법의 가장 장점이 뭡니까? 바로 손절가, 바로 리스크 관리를 짧게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난다면 극대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손절은 어차피 2%대로 타이트하게 잡으시고 대신 이익이 났을 때는 10%대까지 이익을 즐겨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KMH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로 멘토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정정희 멘토, 내수 소비 쪽이 오히려 좀 더 유리하다. 환율 추이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IT 쪽을 가지고 나오셨으면 실리콘웍스 투자 포인트 들어봅니다. 예, 제가 IT 섹터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일단 제가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포트 쪽이 대부분이 다 내수 섹터의 종목군들로 편입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섹터를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또한 부분들은 일단 IT 섹터 중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라면 내년 시대에는 아마도 큰 폭의 좀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제가 준비한 종목은 실리콘웍스입니다. 실리콘웍스도 과거에 일단 성장성이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실적이 그다지 뒷받침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일단 이 투자 포인트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우선적으로 글로벌 조명업체 쪽입니다. 일단은 이 글로벌 조명업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쪽, 부품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현재 진출해 놓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한 부분 살펴보게 된다면 LED 조명 시장에 일단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여기 LED 조명용 IC 칩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효율을 좀 자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의 가격적인 경쟁력 그리고 기술력이 좀 겸비가 돼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아마도 주 고객사들에게 일단 납품을 좀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실리콘웍스가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에서 최초로 좀 개발을 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 상징적인 의미를 좀 지닐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바닥을 좀 탈피를 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성장성을 좀 가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주가에 대한 반영은 그렇게 많이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본질적인 내재 가치보다는 현저하게 좀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시가총액 대비해서 50% 가까운 금액을 현금으로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상당히 지극하게 안정된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즉 가치주다라고 좀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일단은 상당히 안전한 주식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성장을 할 수 있고 안전한 주식이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유롭게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이제 마디 기법을 통해서 매매 포인트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일단 이 종목은요, 마디로 보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처음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인데요. 실리콘웍스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기술적인 흐름에서 매집이 좀 거의 완료가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매집이 완료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상승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장성 그리고 새로운 사업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차트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저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일단 상승을 해줬었고 하락세 때를 꾸준하게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굵직굵직하게 거래량을 좀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의 매집성 거래량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횡보를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했는데요. 그 부분들은 월봉 차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가장 매물벽이 두터운 이 구간을 1년 이상
일단은 매물 수화를 좀 진행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살 사람들은 다 샀고 팔 사람들은 다 팔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의 흐름들을 보시더라도 이제 바닥 권역을 좀 탈피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확대를 해서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정배열 권역에 진입을 해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금일 고점 돌파 시도를 못하고 잠깐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지만 조정 이후에는 재차 상승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24,750원에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요. 매수 밴드는 24,3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00원 위로는 매수를 하지 않고요. 다음 타이밍을 좀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24,300원 이하 권역에서만 매수를 좀 진입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일단 짧게 26,5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3,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애플과 그런 뭐 문제가 좀 많았었잖아요. 실리콘웍스가. 네.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주가가 빠졌던 이유가 애플과의 그런 애플의 매출에 대한 부진 속에 실리콘웍스도 타격을 입었다라고 봤는데 애플의 주가 추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도 이런 실리콘웍스에 좀 더 매력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있죠.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에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애플 제품이 요즘에 좀 잘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도 주가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애플 얘기를 꺼내지 않은 부분들은 일단 새로운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 성장성에 대한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함인데요. 일단 애플이 판매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실리콘웍스에 대한 실적도 증가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점은 없고 오히려 장점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에게 저도 삼록이법 한번 해도 됩니까? 네, 하시죠. 네. 자, 시청자 여러분, 가격 실리콘웍스를 밴드 가지고요. 네.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부터 집중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삼록이법을 한번 풀어서 가격적인 밴드, 하단 밴드, 중간 밴드, 상단 밴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 게 하단 밴드는 24,800원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게 25,300원, 그리고 상단 밴드는 지금 가격이 얼마인가요? 25,600원 선 정도가 되죠. 생각보다는 상당히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격대마다 항상 저항과 지지를 반복하면서 이때까지 올라왔다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겠고,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하단 밴드 자체를 첫 번째 돌파를 시도했다가 실패를 하고 내려오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 밴드까지 올라갔지만 음봉이 형성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단 밴드는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도 다시 한 번 더 하단 밴드 자체는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했었고, 대신 오늘 거래량까지 동반을 하면서 크게 올라오면서 가격대는 24,750원에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공략을 한다면 지금 일단은 관심 종목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인 것 같기도 하고요. 대신 이 가격적인 밴드 차라리 추가적인 상승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전략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단 밴드와 중간 밴드는 매수 권역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신 전략, 제가 볼 때는 내일 갭 상승도 일어날 수 있는 차트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가격 밴드 자체는 24,700원에서 25,200원까지 앞서 말씀을 하셨던 정재훈 멘토님과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실리콘웍스를 가지고 마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상로 멘토가 삼록이법으로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KMH 그리고 정재훈 멘토의 실리콘웍스 내일장 승천주로 편입 시도를 한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목요일 방송 우리 이상로 멘토와 정재훈 멘토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저도 퇴근길을 나서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고지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장 끝나는 시점입니다. 장이 아니에요. 저희 방송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주식수천 예병군 멘토가 공개방송 예각의 스마트 증권 강의라는 슬로건과 함께
화요일과 목요일 고정적으로 밤 10시에 샘플러스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서울경제TV 또는 샘플러스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현재 공개 방송을 같이 참여하실 수 있다. 예각 기법 많이들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식승천 나무누 멘토, 최명석 멘토 무료 강연회가 있습니다. 11월 30일 오후 2시겠고요.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현장 접수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금요일인데 내일도 장대 양봉이 뽑히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